뉴욕 증시 낙관론이 고용 보고서가 나온 후 한순간에 흔들렸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도 끄떡 없는 것처럼 보였던 고용이 휘청거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자 하루아침에 경기 침체, 또 나아가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또 설상가상으로 이번 주부터는 트럼프의 국가별 상호 관세가 발효될 예정인데요. 앞으로 미국 경제가 관세로 인해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감에 3대 지수는 지난 금요일장에 일제히 무너졌습니다. 마감상 보면 다우 지수가 1.23% 내렸고요. S&P 500 지수가 1.6%, 나스닥 지수가 2.24% 급락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도 보면 안 그래도 힘든 시장에 아마존마저 급락세를 보이면서 빅테크 기업들도 일제히 동반 하락했습니다. 아마존은 전거래일의 기대보다 좋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부진한 영업이익 가이던스를 내놓고 또 AWS 영업이익률이 전년 대비 뚝 떨어진 탓에 주가가 8% 넘게 급락했습니다. 또 애플은 전날 호실적을 기록했지만 시장 분위기가 약세를 보이자 결국에는 하락세로 전환했고요. 또 엔비디아는 중국의 H20 반도체 칩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면서 중국 실적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이날 2.33% 떨어졌습니다. 시총 6위부터도 보면 전거래일에 10% 넘게 폭등했던 메타도 이날은 3% 넘게 급락했고요. 테슬라는 유럽 시장에서 매출이 또 급감했다는 소식에 2%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그 밖에 나머지 기업들도 모두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그러면 증시 하락세의 원흉이었던 고용보고서 확인해보면 이번 7월 신규 고용은 7만 3천 건 늘어나면서 월가 예상치를 소폭 밑돌았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였던 것은 지난 데이터들의 수정폭이었는데요. 5월 고용은 기존 14만 4천 개에서 1만 9천 개로 폭락을 했고요. 또 6월 고용도 기존 14만 7천 개에서 1만 4천 개로 하향 수정이 되면서 25만 개의 일자리가 하루 만에 사라졌습니다. 이로써 3개월 월 평균 일자리 증가폭은 지난달에 15만 개에서 이번 달에는 3만 5천 개로 급감했습니다. 그나마 실업률은 0.1%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지만 7월에도 경제활동 참여율이 또 떨어졌기 때문에 이는 실제 실업률을 임의적으로 낮춰 보이게 한 것일 수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ISM에서 발표한 제조업 PMI 지수마저 예상보다 못 나왔습니다. 이번 7월 발표치는 48.0으로 나오면서 전월에 비해서 떨어졌고요. 최근 지역별 제조업 수치가 잘 나오면서 월가에서는 이번 수치가 49.5로 회복될 것이라고 봤지만 오히려 미끄러졌습니다. 또 이번에도 역시나 고용이 문제였는데요. 고용지수가 43.4로 나오면서 전달보다 1.6포인트 하락하면서 2020년 6월 팬데믹 초기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사 측은 기업들은 여전히 채용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관세는 예상치 못한 비용을 발생시키는 등 계속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시간대에서 발표한 7월 소비자 심리지수 역시 전월 대비해선 높게 나왔지만 2주 전에 나온 잠정치 대비해서는 0.1포인트 낮게 나왔습니다. 또 1년 기대 인플레이션 역시 확정치가 4.5%로 나오면서 잠정치보다는 소폭 높아졌는데요. 미시간대 측은 소비자 심리가 최근 호전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여전히 부정적이라면서 소비자들은 4월 이후 관세 우려 완화에도 경제 전망에 대해서 낙관적이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물론 이번 지표가 나온 후 금리 인하 가능성은 크게 오르긴 했습니다. 금리 선물 시장에서 9월 인하 베팅은 지난 목요일에 37%에서 금요일에는 80%까지 뛰었고요. 또 12월까지 두 차례 이상 금리가 떨어질 것이라는 베팅에 하루 만에 40%에서 87%까지 올랐습니다. 국채금리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에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대폭 하향된 고용보고서를 보고 노동통계국장을 전격 해임하면서 경제통계의 신뢰성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또 아드리아나 쿠글러 이사도 돌연 사임하면서 국채금리는 하락폭을 더 키웠는데요. 결국 2년물 금리는 27 베이시스 포인트 가까이 급락했고요. 10년물 금리도 14 베이시스 포인트 주저앉았습니다. 국제유가는 오펙 플러스가 9월 증산폭 확대 여부를 다시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급락했는데 실제로 간밤 오펙 플러스는 회의에서 하루 54만 7천 배럴 증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주요 일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일단 미국과 주요국의 무역 협상 수위에 주목해봐야겠습니다. 현재 시간 7일부터 수십여 개국의 10%부터 41%까지의 상호 관세율이 적용될 예정인데요. 트럼프의 관세가 미국 노동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었던 것이 확인되면서 앞으로 관세를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시각이 더 이상 이전처럼 느긋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관세 정책이 주식시장을 다시 흔들 수 있겠습니다.
또 주요 경제 데이터로는 ISM 서비스 PMI가 나옵니다. 다시 경제 지표에 대한 주목도가 커진 가운데 이 지수가 확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기업 실적 발표도 계속 나올 텐데요. 현지 시간 월요일에는 서학개미들이 주목하고 있는 팔란티어 실적도 나옵니다. 현재 팔란티어는 시총 20위권에 진입할 정도로 매우 높은 밸류에이션을 기록하고 있는데 과연 이번 실적이 이 같은 밸류에이션을 정당화시킬 수 있을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